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보통 여성들의 경우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출산으로 인해 한두 곳 정도는 만성적인 통증을 지니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몇 달, 심하게는 몇 년씩 통증이 계속될 경우 섬유 근육통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섬유 근육통에 대한 자세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삭신이 쑤신다며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주변에 많으신데요. 오늘 이 시간은 전신의 장애를 일으키는 만성 질환으로 알려진 섬유 근육통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놀스용 물리치료 클리닉 원장 김동진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가 섬유 근육통인데요. 그렇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섬유라고 하면 제가 아는 건 옷을 만드는 천? 뭐 그 정도인데 섬유 근육이란 먼저 무엇인가요? 네. 그 이제 섬유 근육통이라는 그 병을 얘기할 때 그 섬유 근육이라는 것이 근육이 어떤 섬유질로 이렇게 변해버린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계속 얘기했는지 아니면은 주로 이제 뼈와 달리 그 섬유질, 그러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을 칭해서 섬유 근육통이라는 그 병을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섬유 근육이라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섬유질, 그러니까 인대나 힘줄, 뭐 심지어는 디스크도 거기 포함되기도 하고요. 근육 같이 이제 그러한 조직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뼈와는 달리 늘어날 수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조직, 천과도 같은 그런 조직을 얘기하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유 없이 욱신욱신 쑤시는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 이러한 섬유 근육통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그 섬유 근육통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섬유 근육통이란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생소한 병이고 나와 관계없는 그런 병일 것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흔해진 병이고 예전에도 있었지만 현대인에게 특히 한국인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이 제가 잘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 몸의 여러 부분의 그 근육에 어떤 국한된 뭐 한 근육, 예를 들면 어깨 근육이라든지 허리 근육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근육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퍼져서 통증과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뻣뻣하게 느끼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유 없이 그냥 온몸이 아프다, 뭐 만성적으로 아프다라는 그런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족들한테까지도 너 혹시 꾀병 아니냐, 그렇죠. 뭐 일하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아프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시선들을 이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다면 이런 섬유 근육통을 의심케 하는 단서가 있을 듯도 싶은데 예.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까? 예, 증상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시 한번 화면을 주목해 보시면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섬유 근육통의 그 정의를 말씀드릴 때 몸 여러 곳에 통증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국한된 한 부분, 운동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다리가 뻐근하다든가 그게 아니고 몸 여러 곳에 통증이 오고요.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잠을 시간적으로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못하고 피곤함을 느끼고 또 몸 그 아팠던 여러 군데들이 그 뻣뻣함을 느끼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근육적인 그런 육체적인 증상보다 흔하진 않지만 심리적인 증상, 즉 우울증이나 그 불안함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흔하진 않지만 어떤 그런 기능장애, 소화기나 그러한 그 기관에 이상적인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증상을 보면 이제 섬유 근통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은 그 섬유 근육통의 진단은 또한 어떻게 내려지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진단 기준 있습니까? 예.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섬유 근육통이라는 것이 이제 1980년대부터 어떠한 하나의 병으로 정의되기 시작하고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렇게 의학계에서는 연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가장 그 어떠한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진단 방법은 몸의 압통점, 즉 프레셔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그 정해진 18군데가 있습니다. 몸 왼쪽에 9군데, 몸 오른쪽에 9군데, 18군데가 되겠죠. 네. 그것을 한 2kg 정도 되는 그 힘으로 눌렀을 때, 2kg이 어느 정도인지, 어쨌든 꽉 눌렀을 때, 그냥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누르는 그 압박감이 아니라 통증으로 느껴졌을 때, 그 느끼는 그 점이 18군데에서 11군데 이상 되면, 그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섬유 근육통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조사하자면 이 섬유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의 그 잠을 잘 때 그 뇌파를 조사해 보면 그 수면의 그 주기 중에 REM이라는 슬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apid Eye Movement를 해가지고 주무신 사람들 보면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깊은 잠에 들어가고 꿈을 꾸고 이제 그러한 페이스인데 그것을 거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스킵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도 진단의 한 기준이 되게 하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18군데 그 앞통점을 눌렀을 때 11군데 이상. 화면을 잠깐 보시면, 그 앞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뭐 이것을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군데 통증의 그 위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섬유 근육통을 진단을 받을 시에는 지금 이제 보여드린 그 네. 그림의 앞통점들의 뭐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그렇죠. 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섬유 근육통이 특별히 좀 잘 발병되는 특별한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여자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남자분들보다는 훨씬 많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연령대는 또 가장 이렇게 활발하고 왕성하게 일할 나이인 20대부터 50대 그 사이의 여자분들의 가장 흔한 그런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성들의 발병률이 남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 그것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병인 그 50견 같은 경우에도 남자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게 훨씬 흔한 병이거든요.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그 섬유 근육통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많이 흔하다는 것만 알려져 있지 그것이 왜 그런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여성인 저로서는 참 슬픈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섬유 근육통에 그 발병, 특별한 그 발병 원인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특별한 어떤 이러한 것이 있는 사람은 꼭 이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런 어떤 그러한 상관관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도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제 여러분이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유력한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심한 운동 부족이나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나 정신적, 육체적 충격.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충격이라는 것은 뭐 정신적 충격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육체적 충격, 예를 들어서 심각한 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네. 몸 전신에 심한 부상을 여러 곳에 골절이 생기고 근육이 파열되고 이제 그러한 부상을 입으셨거나 어떤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질환을 통해서 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 섬유 근육통이 생긴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그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병 원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는 참 깔끔하지 못한 발병 원인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두 번째에 있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섬유 근육통과 스트레스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 쉽게 설명드려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섬유 근육통에 이제 나타나는 그 증상이나 결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심하게 뭉치고 뻣뻣하고 통증이 생기는 것들인데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 근육들이 뭉치게 되죠.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에 그것에 반응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스트레스가 심하게 왔을 때 사람 그 쉽게 우울증에도 빠지게 되고 그 액티비티가 그 활동하는 범위가 오히려 줄어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이죠. 네.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그런 상관관계,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 운동량이 일단 줄어들고 그건 육체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신적으로 봤을 때 그 스트레스 자체가 근육을 뭉치고 사람을 긴장하게 그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섬유 근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쉬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섬유 근육통에도 경중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뭐
뭐 이거는 뭐 첫 단계 그리고 뭐 점점 또 그리고 심해지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지만 섬유 근육통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경미한 정도의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근육이 뻣뻣하고 아침에 그냥 개운하지 않다. 하지만 평상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전혀 없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심한 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이 뭐 제가 아는 환자분들은 아니었고요. 하키 선수 특이한 경우죠. 운동량이 모자라지도 않았을 테고 이제 그분이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열심히 그 운동을 하던 하키 선수가 파이브로마이알지아에 걸렸는데 심하게 걸려서 아예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진료한 분들 중에서는 뭐 학생이나 직장인이셨는데 파이브로마이알지아가 와서 직장을 쉬게 되고 공부가 학업이 도중에 중단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참 특이할 만한 게 운동선수한테도 이러한 증상이 갈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한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원인을 말씀드릴 때 꼭 이러한 그 배경이 있는 분들이 파이브로마이알지아 걸린다고 직접적인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없고요.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유력한 원인이 되겠다밖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섬유 근육통은 이제 1980년대에 와서야 이런 것을 질병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의학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정확히 그 현미경화를 딱 봤을 때 뭐 세포에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것이 병이 생긴다든지 하고 정확한 정의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선생님께서 이제 그 설명해 주신 것을 이게 쭉 들어보면은요, 섬유근육통과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통증들을 유발하는 그런 증상들하고 굉장히 구분하기가 애매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증 질환과의 구별법이 꼭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섬유근육통과 관절염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아까 섬유 근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정의를 내렸었는데요. 뼈와는 달리 근육이나 그 인대, 섬유질, 그리고 또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뼈 그 자체죠. 관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는, 뭐 손가락에도 관절이 있고요. 뭐 팔꿈치에도 관절이 있고. 이 관절염은 이 관절 자체의 붓기를 유발하고 통증이 있고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을 느끼고 류마티성 관절염이 아니라면 실제로 관절을 심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통증이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러나 섬유근육통과는 달리 이 관절을 움직이거나 관절을 만졌을 때 통증이 오거나 관절 자체에 붓기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까 그 18군데 그 압통점을 보여드렸죠. 그것에 기준을 해서 이런 근육들의 통증이 오지만 관절에 전혀 붓기가 없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그 섬유 근육통의 특징 중 하나가 뭐 만성적인 이런 통증이 온다라는 거일 텐데요. 그렇다면 섬유 근육통과 또한 일반적인 만성적인 통증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허리를 다치셨을 때 허리가 심하게 다치셔서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그 통증이 100% 가시지 않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통증이 온몸 전체에 퍼지는 그러한 그 섬유 근육통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에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국한된 통증이 있겠죠. 예. 뭐 마찬가지로 무릎에 아니면 목에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국한된 그 자리에 통증이 지속됨에 그 비해서 섬유 근육통은 몸 전체의 통증을 느끼시게 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유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 좀 약간 골고루 아프다라는 증상이 그렇죠.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은요, 그럼 그 만성적인 또 피로감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만성 피로 증후군과의 차이점은 또 어떻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온몸이 뻣뻣하고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지만 통증은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네. 만성 피로함이 있으신 분들 뭐 기껏해야 목을 이렇게 만지시게 되고 그 정도인데 섬유 근육통은 그 병명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통증이 그 병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거든요. 온몸에 퍼져 있는 통증. 예,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것과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 그래서 만성 피로와
그 섬유근육통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 뭉침과 섬유근육통의 차이점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어깨 쪽에 섬유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이 어깨에 주로 통증이 있으시고요. 섬유근육통이 있는데 어깨 쪽에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한적으로 어깨에만 통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신 그 주부라든가 아니면 그 스트레스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그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일하시다 보면 어깨가 뻐근하게 뭉치는 걸 느끼시게 네. 되겠는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러면 나도 섬유근육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은 없는 것이 주로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그 어깨 뭉침과 통증은 그 목에서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예, 컴퓨터 모니터 나쁜 자세로 들여다봐서 목의 근육이 뭉친다든지 오래 앉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경미한 목 디스크가 생기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이제 어깨 통증이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가 뭉치거나 통증이 항상 있다고 해서 내가 섬유근육통이 아닌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섬유근육통의 원인과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치료되는지 알아볼 차례인데 싶습니다. 이렇게 그 섬유근육통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치료 방법이 많지는 않고요. 또 그 많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섬유근육통에 대해서 아직 의학계에서 이런 병이 있다고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거의 치료를 몇 가지 시도해봤지만 정확한 병의 그 경위와 원인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치료 방법들이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충분히 도움을 주고는 있고요. 이 화면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정의나 아니면 관절염 전문의, rheumatologist, 아니면 재활의학 통증 전문의, physiatrist를 통해서 이제 진통 소염제를 처방받으실 수 있고, 때로는 그 앞통점에 주사를 맞는 그러한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물리치료로 효과적으로 섬유근육통을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물리치료에서는 주로 그 뭉친 근육들이나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운동치료, 또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조절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나, 이 증상들을 이겨낼 수 있나 하는 환자의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 실제로 뭉쳐있는 근육이나 그 앞통점들을 풀기 위해서 초음파나 전기나 레이저나 열치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섬유근육통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그 치료 방법에서 보면 운동 치료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이제 제가 유추해 보기로 섬유근육통에 운동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동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이 섬유근육통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은 근육의 통증과 근육이 뭉치고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당연히 풀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아프면 또 이제 운동을 더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근육이 약해지게 됩니다. 약한 근육은 또 조금 운동을 하고 일을 했을 때 더 쉽게 다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근육을 풀어주고 또 약해진 근육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치료한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 몸이 아프면 많이 안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쉬게 되는데 섬유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제 그때 운동을 통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적절한 치료법이겠네요.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이런 그 좋은 운동 치료법에 어떤 운동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운동을 통해서 그 섬유근육통을 치료하려고 하실 때 그 무턱대고 운동을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운동이 무엇인가 알고 시도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운동들도 많이 있죠. 뭐 요가도 있고 필라리, 한국 분들은 필라테스라고 얘기하시죠. 네. 그런 운동도 다 좋지만 아시다시피 이 섬유근육통은 일종의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을 위해서 그 치료를 하시는 운동은 적절한 운동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원리를 적용한다면 섬유근육통을 치료할 때는 어떤 아령을 들거나 푸싱하거나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그런 운동보다는 일단 유산소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까지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섬유근육통 자체가 근육을 심하게 뭉치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는 운동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게 저항 같은 걸 받지 않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수영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데 수영은 어떻습니까? 수영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두 가지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몸을 계속 굉장히 힘을 세게 주지 않고 어느 정도 힘을 주면서 계속 움직이게 되죠.
아주 좋은 유산소 운동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때는 이 섬유 근육통에 많이 도움이 되시겠고, 하지만 스트레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토닝이나 스트렝트닝, 그러니까 근력 운동이라고 차라리 보는 게 낫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스트레칭, 근육을 이완하는 운동은 여러분이 쉽게 하시는 운동 중에 근육을, 목 근육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당기시는 운동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근육 하나를 당겨주고 한 15초 내지 20초를 유지하는 이제 그러한 원리를 적용하는 운동들을 뭉친 근육, 통증이 있는 근육들에 적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예,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시면 이렇게 섬유근육통의 치료에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섬유근육통을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한, 예방을 하기 위한 운동법도 있을 듯 싶은데 어떤가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치료에는 어떤 특정한 운동을 제가 권해드렸지만 예방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운동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면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운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운동 자체가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이 이 섬유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유력한 원인이라고밖에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운동보다는 본인이 즐기실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는 일단 그 발병을 하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중심적으로 처방받으셔서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면 뭐 하키를 즐기신 분들은 하키를 하시고 뭐 걷기를 즐기는 분들은 걷기를 하시고 그 본인의 건강과 그 나이 연령층에 맞는 그런 적절한 운동,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규칙적인 운동만 해주시면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꾸준한 운동,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을 골라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하시면서 혹시 내가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계실 듯 싶은데 지금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네. 사실상 섬유 근육통은 전체 인구의 1%에서 3% 정도가 앓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100명 중에 두세 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질에 걱정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뻣뻣하고 온몸에 통증이 퍼져 있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것은 그런 증상이 3개월 이상 멈추지 않고 지속됐을 때 혹시 하는 마음으로 가정의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걱정을 안 하시고 그냥 평소에 하던 생활이나 운동을 지속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섬유 근육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섬유 근육통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잘 정리해 보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는 TV를 보거나 그러한 패시브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 좋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셔야겠고요. 아까 제가 원인 중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육체적인 심한 충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이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심한 운동을 하다 다친다거나 하면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셔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고 평소에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꼭 찾아내셔야겠죠. 그것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몸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떤 유력한 원인 중에 하나에 꼽혔을 뿐이지 꼭 상관관계가 있다고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몸을 잘 관리하시고 뭐 감기나 그런 것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많죠. 예, 그래서 꼭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을 하시고 잠을 잘 주무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치지 않으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섬유 근육통의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놀수용 물리치료 클리닉 김동진 원장님과 함께 섬유 근육통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우내 처지고 무거웠던 몸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것, 바로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을 통해 가벼운 동작만으로도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 스트레칭으로 생활의 활력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활기찬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